자, 처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찰 특공대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실제로 한 분도 이제 지도를 해봤고, 그다음에 제 후배들 중에도 실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아요. 장거리도 해야 되고 단거리도 해야 되고 뭐 순발력도 키워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그렇죠. 특히 이제 경찰 특공대도 그렇고 해양 경찰의 시험을 보러 이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철인 3종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이제 주로 장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 뛰느냐,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말하고 설명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게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철인 3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때는 운동화도 어떤 걸 신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이키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달리기 할 때 신는 그런 운동화를 신고 뛰었거든요. 그리고 시합을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10km 달리기 대회를 나가는데 10km를 달리면서 제가 4번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안 쉬고 2km 이상을 잘 못 달렸어요. 막 100m, 200m 뛰는 것만 알지 그렇게 몇 킬로씩 되는 거리를 안 쉬고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뛰다 보니까 너무 숨차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멈추고 또 약간 쉬었다가 또 달리다가 또 멈추고 자 이걸 반복해서 10km를 완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그 장거리 달리기를 안 하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장거리를 한 번에 잘 뛸 수는 없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에 1km가 있습니다. 2km 달리기가 있는데 이걸 제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자, 주어진 시간은 짧고요. 보통 아무리 길게 준비하더라도 1년이죠. 그리고 좀 더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 이내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자, 1km를 달리기 위해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1km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3분 이상이 걸리죠. 그쵸? 마라톤 선수들도 마라톤을 달릴 때 3분 정도의 페이스로 달리니까요. 일반인인 우리는 당연히 3분이 넘어갑니다. 자, 3분이 넘어가는 그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있죠. 자, 장거리 달리기, 심폐기능, 심혈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자, 이거를 단기간에 발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거리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심혈관계, 내 혈관들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잘 들으실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냥 뭐 인터벌이라든가 장거리 달리기 프로그램만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으실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혈관이 있다는 건 다 아실 테고, 근데 장거리하고 혈관이 무슨 상관이냐? 장거리 달리기는요, 우리 몸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산소를 섭취해야 돼요. 그 섭취한 산소를 내가 달리는 데 필요한 근육으로 계속적으로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손가락 끝, 이 손목, 발가락, 발목, 아니면 근육 중에서도 뼈에 가깝게 있는 근육, 피부에 가깝게 있는 근육이 있는데 모든 부위에 산소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빨리 산소를 갖다 주려고 할 때 필요한 게 혈관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을 저같이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해야만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2km를 빨리 달리려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올 거 아닙니까?
근육에 산소가 가야 되는데 산소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뛰다가 지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뛰려고 하다 보면 심박수가 어느 선까지 한계까지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런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혈관 파열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 급성 뭐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1000m, 2000m를 빨리 달리고 싶으시면요. 몸이 좀 튼튼하시거나 운동을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10km를 조깅을 하셔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10km를 조깅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거나 몸이 튼튼하신 분들은 한 15km까지도 달리셔야 돼요.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내 몸이 발달하는 속도는 빨라지니까 좋긴 한데 또 너무 갑자기 그렇게 달려버리면 관절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다른 부분에 또 부상이 올 수 있으니까 적당선에서 어쨌든 느리고 오래 달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1000m, 2000m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1000m를 빨리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합은 진짜 시험은 1000m 한번 딱 뛰면 끝이니까 적당히 연습하다가 그냥 기록만 단축해야지. 그래서 100m 달리기를 많이 한다든가 200m를 많이 달린다든가 그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100m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내가 맨날 조깅만 하면 나 100m도 뛰어야 되고 200m도 기록 재야 되는데 그 기록은 줄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0m, 200m는요 거의 타고나는 대로 달리는 거예요. 물론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뭐 훈련을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테스트를 하기 위한 100m, 200m는요 1년, 2년 연습한다고 얼마 단축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을 해서 단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연습은 무슨 연습이냐면 스타트, 총성에 반응하는 연습, 그리고 처음에 출발을 해서 한 10m까지의 연습, 발이 꼬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내 최대 속도를 내기까지 가속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지 내 순발력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두 번만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 기술이라기보다는 요령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또 시합 전에 일주일이나 한 3일 전에 한번 뛰어보시면 그렇게 기록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뛰어서 100m가 12초 4 나왔어요. 그 한 일주일 아무 운동도 안 하다가 일주일 후에 또 달렸는데 13초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날도 12초 5나 6 나올 거예요. 그게 단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유산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km, 2km를 정말 빨리 달리고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준 기록이 7분인 것도 있고 7분 30초인 것도 있더라고요. 2km. 이제 3분 45초로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3분 30초를 두 번 해야 7분이니까 3분 30초로 1km를 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한 분만이니까 뭐 평소에 2km, 3km 조깅하다가 1km를 기록 잰다. 그러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길게 보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대로 내 혈관들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평생 동안 그런 장거리 달리기를 기분 좋게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거 때문이 아니라도 시험만을 위한 대비라도 조깅을 장시간 동안 하셔야 원하는 기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km를 7분 30초에 달리는 방법. 자, 하나. 이틀에 한 번씩 10km 조깅을 하세요. 이 조깅은 말 그대로 걷지만 않고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40분, 뭐 40분 이상 걸리겠죠. 조깅을 하면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릴 거예요. 10km를 뛰는데 조깅, 우리 동네 10km 한번 재서, 아니면 뭐 핸드폰 요즘 앱이 많이 나오니까 들고 뛰세요. 걷지만 말고. 뛰다가 정말 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잠깐 멈춰 섰다가 또 뛰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뭐 2달 후, 3개월 후에는 안 쉬고 그래도 조금 빠른 시간으로 10km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9km는 똑같은 방법으로 조깅하고 마지막 1km를 전력 질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시험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숨통이 트이는 뭔가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10km 뭐 30분 이상의 조깅을 하지 않고 계속 2km, 1km를 빨리 뛰는 연습만 하시면 절대 그 숨통이라는 게 트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그 숨통이 트인다라는 거는 그 괴로운 과정을 지나서 평온한 과정이 온다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내 근육에 지속적으로 산소가 가야 돼요. 근데 혈관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짧은 거리만 아무리 연습 많이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거리를 하면 혈관이 만들어집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 하나 만드는데 설명이 이렇게 길게 필요합니다. 선수들한테는 그냥 몇 시간 동안 해 그러면 되지만 또 하다 보면 자기들이 터득하는 게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수긍이 가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혈관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혈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은 모세혈관이거든요. 자, 근육과 근육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혈액을 공급하는 그 통로를 만드는 게 이제 모세혈관을 만드는 작업인데, 자, 이게 많은 체육학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보통은 그 낮은 강도, 우리가 이제 최대 심박수가 있고 뭐 적정 심박수가 있고 뭐 안정 심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산소 중에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가장 60% 이상을 70% 정도를 오래 유지해야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80%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70%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심박수의 70%, 그럼 예를 들어서 20대 창창한 나이야. 그럼 최대 심박수가 거의 200에 육박하니까 200의 70%는 몇일까요? 140이죠. 네, 140. 140을 유지하면서 30분 이상을 3시간 이상을 달려야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론은 한 번은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게 48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30분씩 48시간 이내에만 또 한 번 반복을 하면 그게 장거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장이 맞다 틀리다는 아직도 몰라요. 우리 몸은 워낙 신비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쉬운 쪽으로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매일 30분씩 140 이상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을 매일 해보시는 거예요. 48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고 최소한 내일 모레 새벽에는 또 해야 되겠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깅을 30분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박수가 이제 그 정도 유지되는 구간을 30분이 되면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70% 심박수로 30분 이상을 운동을 해야 내 몸에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중단하는 거잖아요. 30분만 뛰면. 그러니 1시간을 뛰면 30분 정도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고 관두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을 하면, 3시간을 하면 모세혈관을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혈관이 더 빨리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매일 2시간, 3시간을 운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5km를 천천히 조깅을 해도 30분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걷기를 좀 빨리 해도 심박수가 70%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각자 그거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심박수의 70%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게 1번. 자, 그러면 이제 경찰 특공대나 아니면 해양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을 조깅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주중에 2번은 1시간 조깅.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이상을 조깅. 그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모세혈관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최소한 2달, 가장 좋은 거는 100일이니까 3개월이지만 3개월 해보시면요, 이틀에 한 번씩 달려서 3개월 해야 그때 어느 정도 모세혈관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 내가 1km를 달릴 느낌과 3개월 동안 조깅하고 나서 1km를 절로 뛸 줄 알 때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때 아마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래서 장거리를 하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모세혈관 어쩌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막 너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정말 실천을 해주시면 장거리 달리기 1km, 2km 기록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7분 30초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뭐 트레드밀이나 우리 동네 운동장 가서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세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시험을 붙기를 원하면은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최소한 30분 이상 권하는 거는 이제 1시간 정도 조깅을 낮은 강도로 꾸준히 하셔야 1km와 2km 달리기 기록이 빨라진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